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그런 나라인가요?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불공평, 불평등을 넘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았던 한 일가에게 강력한 철대를 달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하지만 어째서인지 끝나지 않는 의문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뿐일까요? 대한민국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조국 사태,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나오는 끝이 없는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영건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웅동중 교사 채용 관련 배임 수재, 업무방해, 사법방해 관련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등으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모씨의 구속기간이 11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11월 18일 구속 기소를 신청하게 된 것인데요. 이로써 조국 동생 조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으며 조국의 오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일가의 세 번째 구속 기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조사를 받아야 할 충실한 의무가 있다는 게 상식이지만 조모씨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하던 중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기에 1차 구속시한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고 대한민국 검찰은 10월 31일 구속된 조모씨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11월 9일에 기소하지 못하고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부터 난항을 겪었고 임명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많은 비난과 질타에도 제갈길을 고집했던 조국과 조모씨의 태도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조국 일가 조모씨는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9일 검찰이 최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조모씨는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입원을 했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기존에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하였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법원도 태도를 바꾸었는데요. 조모씨의 대표적인 혐의는 조국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했다는 특정 경제법상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인데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한 조모씨는 2016년부터 2017년 학교 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와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모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을 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을 채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입니다. 조모씨는 계속해서 기존 허리디스크, 목 질환뿐만 아니라 구치소 수감 이후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며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죄를 지어도 몸이 아프다며 돈이 있다고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조국 사태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모펀드, 딸의 특혜 의혹,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공정을 겪었다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20대가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국의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가 뒤늦게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산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 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단과 대학 또는
학교 본부에서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 및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가계 지원 등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나타냈는데요. 부산대는 동양대 총장상 위조가 밝혀질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부산대의 입장 변화에 이어 고려대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 고려대 재학생들이 모여 조국 딸 조모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지난 석 달간 사랑하는 모교가 나라 전체로부터 구역질 나는 비리의 온상, 범죄자 비호하는 사학 등 모독을 당하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면서 허위 논문과 허위 연구활동을 당당하게 생활기록부에 싣고 이를 대입 제출 서류에 담아 입시 부정으로 점철된 조 씨는 무슨 이유로 부정행위자로 구분되지 않냐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 씨가 지원할 당시 제출한 서류가 폐기되어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와 기만으로 밝혀졌고, 조 씨를 부정행위자로 분류하고 나아가 입학 취소 처분 및 학적 말소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소수의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사촌동생, 딸에 이어 이번에는 부인 정경심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정경심 씨는 사모펀드 투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1억 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정경심 씨가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떳떳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13명보다 많은 18명을 선임했습니다. 현재 판사 출신의 10명의 변호사가 정경심 씨를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많은 선임 비용을 낼 수 있다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부의 특수계층을 제외한 서민들은 최소한의 변호사 비용조차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누군가는 죄를 짓고도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거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조국을 11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조국은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비공개로 출석했고 9시간 30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오후 7시쯤 귀가했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위장소송, 증거인멸 등 여러 의혹을 제시했지만 조국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공정함을 위해 사법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을 계속해서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이 다시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과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정기관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고, 공수처는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해 나가는 일이고, 보수, 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검찰 개혁은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입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나타냅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자신들의 일과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검찰의 조직 문화,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주문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최중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공정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라도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권력의 최중심에 있지만 한번 무너지면 쉽게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